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오늘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94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주제인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에 맞는 300여 개 작품들이 전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국내 자산을 압류해달라는 현금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묵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에 대한 해임을 강기정 시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미술축제로 자리한 광주 비엔날레가 프레스 오픈을 시작으로 석 달여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주제전인 본전시 외에도 9개 나라 해외 문화기관들이 참여한 파빌리온 프로젝트라 불리는 특별관 전시도 도심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다양한 얼굴과 몸짓들이 전시장 벽면을 가득 채웁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에 사는 청소년들의 연극 수업 기록 영상입니다. 일본인 작가는 정체성 혼란을 겪기 쉬운 이주 청소년들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They are in the stage where they have to make up their decision. They have to make a choice. But often the choices are not so free. Its choices are so much conditioned by the society and by the culture. 올해 광주 비엔날레의 주제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입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모든 것에 스며들며 끝내 변화를 이끌어내는 물과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공존과 돌봄, 연대의 가치를 다 함께 키워가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79명의 작가가 300여 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올해는 전 세계 미술계에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이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들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누구 하나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다 중요한 작가들이 79명이나 나가 계신 거거든요. 이탈리아와 프랑스, 캐나다와 중국 등 9개 나라가 주도적으로 기획해서 마련한 국가 간 성격의 파빌리온 전시도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광주에 있는 크고 작은 미술관 등과 협업해 기후 문제 등 우리 시대가 직면한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만나고 We are very proud as the Italian government because the subject of this year pavilion is sustainability. Today represent for us our best goal. 2023 광주 비엔날레는 오는 7월까지 94일 동안 광주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MBC는 오늘 저녁 6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을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절기 한식인 오늘도 날이 흐린데요. 어제만큼 비가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종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5mm 미만으로 종일 약한 비만 오락가락 지나겠습니다. 날이 습한 가운데 바다에서는 안개가 유입됐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을 수 있어서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는 게 좋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7, 8도가량 낮게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도 13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속도를 높일 특별법안이 국회 첫문턱을 넘었습니다. 군공항이 옮겨갈 지역에 대한 혜택이 이전에 통과됐던 특별법과 비교해 대폭 늘면서 이전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4년 광주 극락면 일대에 조성된 광주 군공항입니다. 개항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은 세월이 흐르면서 확장한 도심에 고립된 섬 신세가 됐습니다. 이전 필요에 따라 10년 전 관련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실행 작업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공항이 옮겨가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한 특별법안이 다시 발의됐는데 어제 국회 국방위 법률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이랄지 또 원활한 새 공항을 짓는 군공항을 짓는 이전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탄력을 받게 되면서
공공항 이전 사업이 더욱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좀 펼쳐질 수 있는 법안의 핵심은 국비 지원을 명시한 점입니다. 현 공항부지 개발 수익으로만 추진해야 했던 기부대 양여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자인 광주시가 사업비를 마련해야 했지만 새로운 법안에서는 부족한 이전 비용을 국가가 댈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공항 주변 개발 예정 지역 지정 범위를 공항 반경 10km에서 이전 지역 전체로 확대한 점도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매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기부대 양여 특별법 때보다는 분명히 이전 지역에 많은 인센티브를 얘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큰 변수가 없다면 이 법안은 오늘 상임위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 주 초 법사위와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첫 문턱을 넘긴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광주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상생의 산물이 되기를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어느 때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조건부 허가되면서 무등산에서도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찬반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등산을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 특히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첫 공론화 자리여서 관심이 주목됐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쪽은 무등산이라는 훌륭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광주의 관광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무등산에서 그치지 않고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정상까지 가는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며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랄지 이런 데에다도 케이블카를 다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그 수익을 통해서 수익을 무등산에 재투자해가지고 반대 입장도 이어졌습니다. 케이블카가 요즘엔 어느 지역에나 있기 때문에 이미 매력이 사라져 랜드마크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등산 정상복원과 사유지 매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광주의 구성원들이 함께 무등산의 제 모습들을 찾아가기 위한 그 걸음들이 아직 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다. 그것에 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는 지난 2007년 시민토론회를 시작으로 논의가 산발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최근 설악산의 오색 케이블카 설치가 조건부 허가되면서 다시 논쟁이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 개방과 방공포대 이전 및 복원 문제가 현재는 더 중요하다며 지금은 케이블카를 하나의 주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유용 문제 관련 소식입니다. 도청 매점을 통해 구매한 물품 중에는 여러 대의 고급 청소기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비치돼 있지만 전남도청의 물품관리대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청소기들. 무슨 돈으로 사서 누가 쓰고 있는 걸까요?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전남도청 매점의 지마켓 구매 목록 가운데 청소기 내역입니다. 유선 청소기와 무선 청소기, 가정용 청소기와 업소용 청소기, 차량용 청소기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유명 제조사의 최신형 최고급 무선 청소기도 구매하는 등 가격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전남도청에서 청소기를 살 때는 관행적으로 사무관리비를 쓰고 있습니다. 청소기 도구 일본용 사죠. 일본용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를 일본용으로 사죠. 사무관리비는 볼펜과 종이, 복사기 토너 등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을 사라고 만들어 놓은 돈. 결국 사무관리비로 청소기를 산 건 청소기를 1년 쓰고 버릴 소모품으로 간주했거나 관행에 젖어서 구매한 겁니다. 전남도청의 한 부서 사무실 청소용으로 수십만 원 상당의 고급 무선 청소기 2대가 비치돼 있는데 물품 관리 대장에는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전남도청 사무실별로 5개 안팎씩 청소기를 비치하고 있다는데 전남도청 물품관리 대장에 기록된 청소기는 고작 4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금으로 물건을 사기만 할 뿐 관리는 뒷전이라는 겁니다. 저희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겠고 같이 교육을
파고 잘 파고 안 됐는가 또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마찬가지로 전남도 물품관리조례는 내역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을 살 때 사무관리비를 쓰도록 규정하고 지자체 회계관리 훈령은 소모적 경비가 예산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남도청은 사무실에서 쓸 청소기를 굳이 가정용으로 구입하는 이유도 저렴한 유선 청소기 대신 고가의 무선 청소기를 구입한 사유도 한사코 매점 계정의 지마켓을 통해 구매하며 사실상 가격 비교를 포기한 배경도 속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감사 중이기 때문에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청소기뿐만 아니라 구매한 증거가 다수인 스마트워치, 고급 블루투스 이어폰, 태블릿 PC 등 개인 쇼핑에 가까운 물품들도 문제. 사무관리비로 샀다면 이 같은 물품이 소모성 사무용품이라는 증거를, 아니라면 굳이 매점의 지마켓 계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개인 사비로 물품을 구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전남도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국내 자산을 압류해달라는 현금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일 김재림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국내 특허권 4건, 6억 8,700만 원에 신청한 압류 특별 현금화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2014년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고 최근 우리 정부가 제3자 대위변제 해법안을 발표하자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한 10대 미성년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간호조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시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아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치료한 뒤 일상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위탁기관입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상묵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에 대한 해임 등을 광기정 광주시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센터 종합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임을 포함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상묵 사장에 대한 문책 요구를 받은 광주시장은 지방공기업 임원 징계 규정에 따라 이사회 부의 안건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위는 또 국제회의 복합지구 발전위원회 위원장의 활동비 부적절 사용 등도 적발하고 김대중 컨벤션센터 측에 회수 등의 시정 요구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역대급으로 떨어진 쌀값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 책임 아래 쌀값 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정부 재정 부담을 늘리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 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하여 2030년 1조 4천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입니다. 법안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230만 농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였던 양곡관리법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쌀값 안정과 농산물 체제 생산비 보장을 위한 농안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민들도 정부가 쌀 산업을 포기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도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가 초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생산비 보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급 곡물인 쌀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방기한 채 농민과 국민을 저버리는 윤석열 정권에 굽이 없는 투쟁으로 맞서고 끝내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반농민적 정권을 갈아엎을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부 여당과 야당, 농민단체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난달 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관규 순천시장이 건의한 지역 사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전선 우회도 그렇고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이 순천시에 드리는 정성이 유독 두드러집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역 현안을 건의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역은 스스로 비교 우위의 성장 동력을 찾아 키워나가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저의 지방균형발전 철학과도 일치합니다.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노 시장이 건의한 사업은 크게 6건, 대부분 정부 부처가 국비로 추진하는데 순천시가 장기적인 도시 비전으로 연계 설정한 사업들입니다. 첫 반응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윤 대통령이 장관에게 곧바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300억 원의 예산이 1,000억 원까지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경전선이 우회될 수 있도록 장관에게 지시하셨고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동천이 명품 하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장관님께 지시하신 얘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잊지 않도록 챙기겠다며 김건희 여사도 말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품 하천 사업은 순천시가 곧바로 부처 협의에 나서면서 동천의 포함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순천에서 윤 대통령은 수도권과 영남뿐 아니라 호남도 지방하천이 포함될 수 있어야 균형이 맞는다며 주무장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동천과 옥천 합류 지점이 지금 홍수 피해가 자주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이제 친수 공간을 조성을 하면서 크게는 우리 원도심 르네상스와 연계해서 구도심을 미래의 발전 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이죠. 현재 해양정원은 가로림만과 영일만보다 여자만의 여건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고 국립민속박물관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경전선 우회는 이미 원희룡 장관이 순천을 다녀간 이후 국토교통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순천시는 대통령의 관심이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신안군이 숲에 심을 나무를 주민들에게 직접 키워달라고 맡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손수 길러낸 나무는 자치단체가 전량 사들이면서 쏠쏠한 부수입도 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신안군 지도읍의 한 비닐하우스. 작은 화분 8,000개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화분에 심어진 묘목은 초여름부터 보랏빛 꽃을 피우는 나무 붙들레야. 3월에 묘목을 심고 석 달간 키운 뒤 신안군이 만드는 숲에 전량 공급합니다. 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농가 창출할 수 있는 소비 창출할 수 있는 그 길이 좀 많이 보인다고 볼까요? 14개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에서는 각 섬별로 숲과 정원 조성이 한창입니다. 분재 정원과 튤립 정원, 홍매화 정원, 수국 정원 등 13개 정원을 만들었고 라일락 정원 등 8곳의 정원을 추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각종 숲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나무값이 올라 나무 구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신안군은 아예 나무를 직접 길러 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400여 농가 주민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선별로 각기 다른 나무를 키운 뒤 신안군에 팔았고 부수입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매출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순수 소득은 한 2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 섬까지 나무를 운반하는 경비를 줄이고 자치단체가 공을 들이는 숲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도 이끌어냈습니다. 그 묘목을 만들면 첫째 경비가 절감되고, 둘째는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가고, 셋째는 지역 주민들이 내가 키운 꽃이, 내가 키운 나무가 우리 지역에 심은다는 자긍심. 신안군이 주민들에게 생산을 책임져 달라고 맡긴 나무는 애기동백과 태산목, 수국 등 22가지 품종 134만 그루에 이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택시조합과의 갈등으로 광주시가 버스 노선 확충에 소극적이었다는 광주 MBC 보도 이후 조선대병원 입구에 시내버스 2개 노선의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매월 61번과 석곡 87번 노선이 병원 출입구 앞 정류장을 경유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내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조선대병원은 고지대에 있고 교내 버스 정류장에서 병원까지 오는 길이 멀어 그동안 내원객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기업의 탄소 중립과 지속 발전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들의 탄소 전환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본사나 주사업장을 전남에 두고 3년 이상 가동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탄소 수준 컨설팅과 기술 지원 패키징 제공 등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1차 금속 제조업과 트레일러 제조업 등 고탄소 배출 업종을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절기 한식인 오늘도 비가 내리면서 날이 흐리겠는데요. 어제만큼 비가 내리진 않겠습니다. 종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mm 미만으로 종일 약한 비만 오락가락 지나겠습니다. 대기가 습한 데다 바다 안개까지 유입되면서 오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13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지난 뒤로 북쪽 한기가 남하하면서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낮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